자, 수도커피 회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삼성 SDI가 고출력 하이브리드 진출을 선언했어요. 27년도부터 이제 양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격 수주가 임박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LG와 SK가 하이브리드에 준비하고 있는 현황,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내연기관은 떨어지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올라가고 있죠.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이 이제 급성장 중입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 중에 4대 중에 한 대는 하이브리드고요. 하이브리드가 이 3년 전, 5년 전에 배터리하고는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저용량 배터리였다면 지금은 그 차량이 이제 대형차에도 하이브리드가 바꿔지면서 주행 능력의 향상과 연비 개선을 위해서 고출력 배터리가 부착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삼성, LG와 SK 현황을 좀 보면 이 3사 중에 가장 먼저 배터리의 양산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46파이 원통형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미 여러 업체와 오다를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삼성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탭리스, 46파이 탭리스. 이 탭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약품이 있으면 이게 꼭지가 있죠, 꼭지. 이 탭이라고 하잖아요. 이 탭을 없애버린 거예요. 탭을. 이 탭이 없으면 전류의 흐름이 원활해서 출력 속도가 더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MW, 스텔란티스 또는 현대 기아의 차세대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LG 에너지는 이 4680 배터리 경험 삼아서 고출력 셀을 개발 중에 있고요. 올해 하반기나 27년도에 양산하겠다는 거고, 북미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이브리드로서 빠르게 양산하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는 순수 전기차에는 집중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양산하겠다는 거고요. 일부 시설은 하이브리드하고 병행 생산한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이브리드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하이브리드 체계를 주도하고 있고 LG와 SK가 따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LG는 아반떼, 코나, 니로 이 중소형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해외 생산 물량의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SK는 이게 다 전기차죠. 이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SK는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 전기차, 소렌토, 산타페, 그랜저 이런 이제 주력 모델의 하이브리드를 파우치형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는 현대 기아차의 중대형의 차세대 모델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 보냐면 먼저 여기서 이제 현대 그 삼성 SDI의 그 최주선 사장이 신년사를 좀 잘 꼽히고 있어요. 26년도는 재도약의 원년이다. 전환점을 선언했어요. 올해가. 정답은 기술에 있다.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7년도가 기회인데
나름대로 이제 이 슈퍼사이클을 노리는 그 밑바탕을 잘 다지는. 그래서 24년에서 작년까지가 정체기. 그리고 이제 보급형 전기차 LFP하고 고성능 배터리 46파이 전고체. 또 본격적으로 시장에 배터리가 깔리는 27년도부터 폭발적 상장기가 올 것으로 보고 투자의 시점을 계속 다지고 조절해 온 게 삼성이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올해가 원년이고 27년도에 슈퍼사이클 초기, 28년도가 슈퍼사이클의 본궤도에 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배터리들이 삼성의 배터리가 들어가는가 했더니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 아시죠? 팰리세이드.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출시가 됐어요.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의 고출력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장착되고 있는 걸로 되고 올해 양산되는 게 대다수가 삼성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팰리세이드가 북미에서 작년도에 몇 대가 팔렸냐? 12만 4천 대가 팔렸어요. 12만 4천 대. 굉장히 많이 팔렸죠. 대형 SUV의 팰리세이드에 그 왜 삼성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느냐? 이 팰리세이드가 약간 좀 픽업 성격이 있고 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좋아야 돼. 마력이 좋아야 돼. 이 고출력을 내야 되는데 그게 삼성의 기술로 만든 46파이 원통형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작년 4월달, 10월달에 처음 나왔는데 북미에 이제 올해 수출 가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차량을 하이브리드용 이제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없어요. 한 번 신청하면 빨라야 6개월이에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GV80. 하이브리드형이 내년도에 나와요. 내년도에 6월달? 올해 6월달 출시 예정됐어요. 제네시스 GV. 아시죠? 제네시스 GV90이 있고 80이 있는데 GV80은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온답니다. 그게 이제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이 크잖아요. 그리고 GM이 전기차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잖아요. 그 대신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재도입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7년도, 내년도죠. 삼성과 GM이 만드는 조인트 벤처 공장에서 삼성 SDI 각형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게 GM의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원통형 배터리가 또 있어요. 또 있어. G80, G70 이거 있죠? 이게 올해 7월 달에 나와요. 26년 7월 달에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와 수출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삼성은 매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삼성이 27년도에 양산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양산을 선언하게 되면 1년 전에 보통 수주 확정 공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업체가 배터리 수주하느냐 그것도 지금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2월 2일 날 삼성이 이제 24년도, 25년도에 실적 IR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25년도에 성적표도 내놓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26년도와 27년도에 앞으로 사업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팰리세이드에 삼성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고 제네시스 GV80 9월 달에 나오고 제네시스 G80, G70은 27년 1월 달에 나오네요. 이 배터리들이 다 이제 삼성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G80, G70, GV80, 팰리세이드 등등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뭘 또 보냐면, 여기 보시죠. 삼성 SDI의 이제 26년과 28년도 전략이 있죠. 26년도가 있고, 그 다음에 27년도가 있고, 28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테슬라가, 원래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체 전기차에 이제 내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배터리를 하려고 했더니 수율이 안 맞아, 수율이. 그래서 삼성 SDI의 468의 배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표는 안 했죠. 그런데 이 부분도 눈여겨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도. 왜냐하면 이재용과 일론 머스크의 이제 반도체 동맹 이후에 새로운 배터리 동맹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 스텔란티스는 그 닷시와 지프에 고출력 삼성 SDI의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삼성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양산하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고급형을 생산하는데, 이 전고체는 내년도 하반기에 아마 고가형 어느 차이가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일부의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화는 30년도부터 대중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고가 차량은 뭐 BMW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이든지 벤츠든지 일부의 고가 그 2억대 이상의 차에 아마 전고체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MW 클래스가 내년도부터 나오는데, 여기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유럽에서 생산해서 전량 BMW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BMW뿐만이 아니라 벤츠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삼성이 28년도에 중저가 LF 배터리를 양산하고 미드니켓 중저가 배터리를 양산하는데, 이 벤츠의 이 미드니켓하고 LFP가 들어가는 시기가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발표 시기가 언제냐, 그것도 이제 눈여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GV90, 현대차가 새로 내놓는 전기차죠. 차값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다음에 EV2,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분기에 유럽에 먼저 나오는데, 국내에 공급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국내에도 공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EV2가 깔리면 기아가 만드는 그 SEV급 가장 스몰 사이즈가 EV3인데, 유럽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요인 중에 이제 현대의 캐스퍼, EV3 그거였는데
더 작은 차가 나와. 여기에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죠. 하나는 엔트리 버전, LFP 버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3원계 버전. 그래서 이 3원계 버전에 삼성께 들어가고 LFP 버전에는 이제 중국의 CATL이 들어갈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가 나온다는 거. 이 두 개의 차량도 삼성 SDI의 주가의 모형에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 보게 되면은 삼성 SDI에 반영되지 않는 테마군들이 꽤나 많이 좀 잡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기술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자, 기술적으로 일봉이 이제 그 28만 9천 원, 29만 원 내에 가죠. 그런데 지난 11월 달 고가가 35만 원이죠. 저는 어디까지 N자형 패턴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N자형 패턴으로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클이 갈 텐데, 결국, 지금, 정부의 2차 ESS 수주 발표 결과가 이제 한 달 뒤면 나오죠. 1조짜리니까. 1차에서는 삼성이 70% 물량을 받았는데 2차에서도 저는 삼성이 좀 많이 압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LFP, ESS도 상당 부분 전기의 안정성과 화재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좀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ESS 2차 버전도 삼성이 한 70% 정도로 1차와 비슷하게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수주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감춰져 있는 히든카드 내용들, 여러 가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적으로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이 회복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실적이 25년도 적자가 거의 한 6천억 내외, 영업 적자가 1조 4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목표가를 37만 원 정도로 높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지 이유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많은 대형주 시장이 지금 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4,800선을 이제 찍었고요.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가 올라간다 한들 상당 정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는 구간에 2차전지 섹터를 잘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1편과 2편에 걸쳐서 2차전지 섹터를 정리해 드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볼 때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모형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이제 39만 1,000원이죠. LG엔솔도 N자형 패턴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얼마 전에 LG와 삼성의 주가 갭이 15만 원이었어요. 지금 10만 원으로 좁혔잖아요. 멀지 않아서 LG와 삼성의 주가 갭이 5만 원대로 좁혀질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치고 나는 성장 흐름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LG는 실적이 좋아도 캐파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속도는 빠르지만 내실 부분에서는 좀 정신없이 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천천히지만 차곡차곡 짜임새 있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받으면 삼성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셀과 소재를 이제 분산돼서 막 갖고 계신 분들, 특히 가족 회원님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해서 만약에 2차 전지를 가져간다면 삼성 SDI를 좀 압축하는 전략. 어차피 기술과 저점과 비전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회복이 되면 더
빠른 구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투자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심한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은데 오늘까지 방송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1, 2에 걸쳐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을 분석을 해놨는데 이 목소리 때문에 오늘 업데이트는 못하고 오늘은 가족 회원님들한테만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월요일 날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